자, 이번 시간부터는 취득세, 그 중에서도 4대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 누가 세금을 낼 거냐 그랬었죠? 4대 의무 한번 해볼까요?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물건을 말한다고 그랬죠? 과세표준, 세율, 그 중에 납세의무자. 그렇게 중요하다 그 뜻입니다. 자, 사실상 취득자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면 누가 세금 내요? 실제 취득자, 이 말이에요. 자, 미등기한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한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꼭 알아놓으셔야 되겠고요. 가액 증가한 경우, 건축물의 건축 또는 개수의 경우 그렇습니다. 가액 증가. 그런데 이 가로 부분이 이제 아직까지는 이렇게 그렇게 야비하게 출제는 안 됐는데요.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신축이나 재축은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의미가 뭘까요? 의미가. 그렇죠. 타이틀에 가액 증가한 경우에 가액 증가분에 대한 사실상 취득자가 납세 의무가 있는데 신축이나 재축은 가액 증가가 아니고 제외라고 그랬으니까 전체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겠다. 신고 납부 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신축했으면 뭐 5억이 말이에요. 증가한 가액이 아니고 이해하셨죠? 전체 금액이다. 그래서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 뭐 증축이라든가 이런 게 해당이 되겠죠. 또는 개수 이렇게. 자,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승계취득자, 이어받는다, 권리를 이어받는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세법에서는, 민법이나 다른 법에서는 구체적으로 하셔야 될 거고,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 전부 다 바퀴가 있는 거네요. 차량도 바퀴, 기계장비, 항공기도 바퀴 있고 선박도 바퀴 있고, 선박은 근데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이네요. 이런 경우에는 자, 잘 보세요. 원시취득인 경우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대요. 어느 경우만 있다? 승계취득의 경우에만 만자가 들어가도 맞다. 만자가 들어가면 마음이 급하면 우선 틀린 거 고르라면 거기 찍으면 맞는다고 그랬죠. 근데 그렇지 않는다.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납세의무가 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가끔 현대자동차를 예를 든데,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판매용으로 예를 들어서 하나 제조 조립해서 새 차가 완성이 됐다. 그러면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이 말이죠. 소비자가 승계취득, 유상승계, 무상승계를 말하는 거죠. 유상은 돈, 그 다음에 새 차 뽑았다, 중고차 뽑았다 이 말이고, 무상은 형님한테 물려받았다, 언니한테 물려받았다 이런 거죠. 승계취득의 경우에만 납세의무가 있다. 그렇게. 원시취득의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이해되셨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거 또 하나 나왔네. 2차 납세의무자에서도 과점주주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법인이 잘못됐을 때 2차적으로 세금을 물어줘야 하는 단계,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라고 그랬죠. 요건을 충족한 과점주주. 그죠? 그 과점주주가 여기도 해당이 된다는 거죠. 자, 주식이나 지분이 50%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초과 취득한 자를 과점주주라고 하고, 잘 보셔야 돼. 조금 전에는 세금을 법인이 1차적으로 못 냈을 때는 2차적으로 과점주주 또는 무한책임사원이 납세의무가 있는데, 2차 납세의무, 2차적으로 납세의무가 있는데, 여기는 뭐예요? 주식 지분 50% 초과 취득한 자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주식을 취득했는데 왜 내가 부동산 취득한 것도 아닌데 취득세를 내야 합니까? 겉은 주식 또는 포장지이지만 속에가 뭐가 들었다?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 물건이 들어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따라서 취득세 과세 대상, 즉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50%면 60%면 60%, 50% 초과해야 되니까 그만큼 취득한 걸로 봐야 돼. 그래서 취득세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부동산도 안 샀는데, 뭘 샀는데? 주식 종아리, 종이 종아리를 샀는데 그 주식은 포장이고 속을 뜯어보니까 부동산이 들어있더라. 즉 더 정확히는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이 포함되어 있더라. 그걸 취득한 걸로 본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엄청난 거죠. 종이를 취득했는데도 취득세 납세의무, 과세 물건을 취득한 걸로 봐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누가? 과점주주가. 이때의 과점주주 비상장 법인만 해당이 됩니다. 취득세는. 그죠? 자, 그래서 연대납세의무는 과점주주 사이에 아버지가 주식 40%,
어머니가 30%, 그래서 도합 70%를 가지고 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 세금을 물어줄 의무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연대하여 납세 의무가 있다. 누구? 과점주주 요건에 해당이 되는 그 사이에.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버지가 40%, 어머니가 30%, 총 70% 가지고 있는데 연대 납세 의무가 요건이 충족되더라. 그러면 아버지 세금을 어머니가, 어머니 세금을 아버지가 물어줘야 된다. 그 말이 쉽게 말해서 과점세,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취득, 여기는 지금 취득세입니다. 예. 그 다음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사이의 취득, 증여. 이 부분이 이제 최근에 계속 출제가 됐었죠. 잘 보셔야 됩니다. 자, 핵심은 이거예요. 배우자 간 직계 존비속가 아니면 두 사람 간이죠. 배우자, 침대, 한 침대를 쓰는 사람. 이 사람이 배우자죠. 직계 존비속. 원래 예를 들어서 상속세 증여세에 있어서의 직계 존비속 관계의 그때는 이 법을 만들 당시에는 한 지붕 밑에서 아버지와 아들, 할아버지와 이렇게 3대, 2대가 같이 사는 시대였어요. 그때라고요. 지금이 아니고. 그러니까 배우자 사이 이 말이고요. 남편과 아내 사이, 직계존비속 어머니와 아들 사이, 할아버지와 아버지 사이 이 말이죠. 그 둘만의 사이에 취득을 했다? 그러면 뭐다? 증여로 본다로 되어 있어요. 취득세는. 증여로 본다로 되어 있어요. 그죠? 증여. 그러니까 증여 추정이 아닙니다. 양도소득세나 상속세 증여세나 기타 나머지 국세에 있어서는 증여로 추정한다예요. 추정. 배우자 직계존비속 사이 취득은 증여로 추정한다. 그런데 취득세는 증여로 본다로 되어 있어요. 증여로. 아예 꼭 그걸 구분하시고 다음 경우는 유상취득. 대원칙이 배우자 간 직계존비속 사이는 증여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양도, 유상취득. 양도자 입장에서는 유상양도, 취득자 입장에서는 유상취득, 대가관계가 있는 걸로 본다. 있는 걸로. 그래서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세율이 달라져요. 세율이. 알겠죠? 그래서 구분이 자주 출제가 되는 거죠. 공매나 경매로 부동산 취득.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뚱딴지 같은 소리가 하고 있죠. 배우자, 남편의 부동산을 부인이 공매나 경매로 부동산 취득했다. 그 말이에요. 지금. 할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그렇게 돼서 공매나 경매로 아버지가 부동산 경매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이런 경우는 증여가 아니고 증여취득이 아니고 유상취득으로 본다. 유상취득이다. 그러니 세율 체계가 틀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세율 체계 틀리면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기존에 공부하신 분들은 취득세 세율 체계를 한번 보셔야 되고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잠시 중단하시고 취득세 뒤편쯤 보면 세율편 한번 봐보세요. 거기 상속받았을 때 농지 기타, 농지 이해 부동산. 그죠? 그 다음에 증여 받았을 때 어떻게 하고 뭐 원시 취득했을 때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상취득. 즉 기타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여기에 돼 있죠. 그랬을 때 세율이 원칙적으로 농지면 3%, 농지 이외면 4%, 유상승계 취득의 주택인 경우는 1%, 2%, 3% 이렇게 체계가 달라집니다. 세율 체계가. 호주머니에서 돈 나오는 게 틀려지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거 증여 취득이 아니고 유상 취득으로 해주겠다. 파산 선고로 인해서 처분해서 남편 재산이 부인 앞으로 됐다. 등기 등록이 필요한, 이 말은 등기 등록이 된 그 말이에요. 부동산 등을 서로 교환했다. 남편은 이 땅을 갖고 있어요. 등기돼 있어요. 부인은 친정 아버지한테 상속받은 빌딩이 하나 있어요. 등기돼 있어요. 그 말이죠. 둘이 뭐 했어요? 교환했다. 이거는 대가관계에 있으니까 증여로 취득이 아니다. 그죠? 유상 취득으로 본다. 이 말. 또 기타 취득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이 되면 다 열거하지 않고 얘가 요약을 했죠. 지급한 사실이 증명이 되면 이거는 유상 취득으로 적용을 해라. 이 소리입니다. 자, 부담부 증여. 그래서 순수 증여 부분 증여 취득이다. 부담부 증여 부분은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 매매로 되어서 어떻게 한다? 취득자는 유상 취득, 양도자는 유상 양도가 된다. 그 말. 그래서 여기서도 부담부 증여를 간단하게 하면 이거예요. 자, 이 시가 10억짜리입니다. 이거를 증여를 해요. 증여를
증여. 그럼 만약에 10억짜리를 그대로 증여했으면 순수 증여가 10억이 전체 다겠죠? 자, 예를 들어서 갑한테 증여를 했어요. 을이 이렇게. 그러면 10억짜리를 그대로 순수하게 증여했으면 증여취득이니까 문제가 안 생길 건데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4억 부분. 요 4억은 은행에다 저당권을 설정하고 은행에 잡히고 4억을 빌렸어요. 요 4억을 빌렸어요. 그리고 4억을 누가? 을이 이렇게 챙겼다 이 말이죠. 노후 자금으로. 그래서 이런 상태. 총 10억 중 4억을 이제 은행에 빚을 진 상태죠. 이 상태로 이제 요렇게 증여를 했다. 순수 증여가 아니고 요렇게 증여를 하면 분석을 해보면 6억 부분은 순수 증여죠. 그리고 증여 취득이야. 말이 없어. 그런데 이 4억이 문제가 되네. 4억을 구분해 보니까 갑이 조건부로 취득한 거잖아요. 어떻게? 총 10억짜리 시가 10억짜리 상가를 뭐 땅이라 해도 되고요. 토지를 4억의 은행 대출금을 떠안을 조건으로 4억을 하고 순수증여 6억하고 해서 총 10억을 증여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4억을 뭐라고 한다? 요 사이에다가 부담부 증여라고 하죠. 부담부 증여. 따라서 이 부분은 대가관계가 있죠. 4억은 결국 을한테 돈 주고 취득한 꼴이 되고 갑이. 그죠? 취득자 입장에서는 돈 주고 취득한 꼴이 됐다. 그래서 유상으로 취득한 거고. 그죠? 유상취득. 얼마? 4억. 양도자 입장에서는, 을의 입장에서는 4억 돈 받고 판 꼴이 되죠? 그래서 매매가 되는 거예요. 유상 이전이 되는 거예요. 유상 매도. 갑은 유상 취득.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부담부 증여 부분은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이 되는 부분으로서 을은 매도자 양도소득세 4억. 갑은 4억 유상취득. 6억은 순수 증여취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잘 보시고 그럼 뭐가 달라지죠? 세율이 달라지죠. 취득 체계가 달라지고 납세의무가 범위가 달라지는 거죠. 아셨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상속인 사이의 지분 변동으로 인한 취득, 증여. 잘 보셔야 돼요. 상속인 사이에 이 말은 먼저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상속인이 예를 들어서 3명이 있다. 뭐 2명 있다 그래도 돼요. 상속인이 2명 있다. 그럼 상속 재산을 받았겠죠. 그죠? 근데 그 사이에 지분을 변동시켰다 이 말이에요. 상속인 사이에. 예를 들어서 3명이면 2명이라고 그럴까요? 계산하기 좋게. 갑과 을 2명인데 그러면 2분의 1씩이네요. 예를 들어서 다른 조건이 없다고 한다면 50%.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요게 4분의 1로 바뀌고요. 요게 나머지 플러스 2분의 1에다가 플러스 여기 4분의 1로 이렇게 늘어났더라 이 말이. 4분의 3이 늘어났더라. 그러면은 지분이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은 뭐예요? 이건 증여취득이다. 증여취득. 늘어난 사람은 증여취득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증여로 취득한 걸로 봐서 납세 의무가 있다. 그 말이. 그래서 지분이 증가한 자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이 말은 지분이 증가하는 경우 증여다. 증여취득이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증여에서 제외해 준다. 정당한 사유는 뭘까? 이거 예를 들어서 지분 문제라든가 해가지고 상속인 사이에 소송이 이루어졌는데 대법원 판결이 났더라.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